다람쥐가 보는 5월은 초록 세상입니다. 다람쥐의 집은 땅 속에도 나무 구멍에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잎사귀와 풀씨는 다람쥐의 밥입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은 새끼를 키우기 때문이죠. 뺨주머니에 가득히 채운 먹이, 혼자의 몫은 아닙니다. 둥지 밖에서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 다람쥐. 거꾸로도 나무를 잘 탑니다. 다람쥐 사형제의 둥지. 새끼들은 이곳에서 처음 젖을 먹고 눈을 떴습니다. 새끼들은 6주 동안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랍니다. 빛을 향해 잎사귀들이 기지개를 펴니다. 잎사귀는 나무가 양분을 만드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올해 싹을 틔운 한살배기 신갈나무. 연한 잎과 낮은 키는 그의 나이를 말해줍니다. 신갈나무 구멍에서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 딱따구리 어미는 하루 300여 마리의 벌레를 물어와야 새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참나무 주변엔 그만큼 고단백 벌레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참나무 꽃과 잎사귀를 뜯는 청설모.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무 잎사귀나 먹지 않습니다. 뭔가 골라 먹는 취향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바로 애벌레가 붙은 잎사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애벌레와 잎사귀를 함께 먹는 쌈밥인 셈이죠. 청설모. 틈만 나면 몸단장을 합니다. 둥지를 드나들 때는 더 특별 관리를 합니다. 태어난 지 보름째인 새끼들. 몸무게 약 10g. 눈과 귀는 생후 3, 4주가 지나야 열립니다. 발톱과 뒷다리는 제 어미를 꼭 닮았습니다. 이웃 다람쥐네 집. 어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쉬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입에 너무 많은 먹이를 담은 것일까요? 다람쥐 어미의 휴식. 발에 땀이 나도록 뛰다 보니 세수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침을 발라 세심하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둥지를 나온 다람쥐 사형제. 노는데 열중인 새끼들은 주변을 보지 못하지요. 왕새매는 사냥꾼입니다. 나무를 타고 노는 새끼들. 한 마리가 떨어지고 맙니다. 놀라는 어미. 왕새매가 표적을 향해 갑니다.
어미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전분이 풍부한 도토리. 다람쥐는 그 맛과 영양을 익히 알고 있죠. 도토리는 탐나는 열매지만 크고 무겁답니다. 다람쥐의 몸무게는 약 50g. 다람쥐 입에는 도토리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하나, 둘, 도토리를 돌려가며 껍질을 벗기는 다람쥐. 셋. 이번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 다섯, 여섯 가지 미련이 남지만 마음이 조급합니다. 청설모도 도토리를 기다려왔습니다. 청설모는 다람쥐와 달리 운반을 위한 뺨주머니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청설모는 저장한 도토리의 70%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멀리 퍼뜨리는 숲의 일꾼 역할을 하기도 하죠. 도토리는 다람쥐와 청설모를 키우고 다람쥐와 청설모는 다시 도토리를 키웁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대부분 땅속 굴에 저장합니다. 굴은 1m쯤 들어가다 좌우 T자형으로 갈립니다. 도토리는 겨울잠을 자면서 틈틈이 먹을 다람쥐의 월동 식량입니다. 다람쥐는 굴을 드나들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굴에서 나오면 반드시 침을 발라 세수를 합니다. 수염과 코를 깨끗하게 해야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천적의 등장. 자주 들락거려 들키고 만 것일까요? 다람쥐 굴 앞에 선 고양이. 고양이는 먹잇감을 노리면 꼼짝 않고 반나절도 버팁니다. 다람쥐를 잡은 고양이. 먹이는 새끼의 몫입니다. 도토리는 다람쥐를 키우고 다람쥐는 상위 포식자를 키웁니다. 청설모가 밤송이 냄새를 맡습니다. 잘 익었는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한 번 코를 갖다 대면 금방 알아내죠. 나뭇가지를 넘나들며 밤송이를 살피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모양입니다. 벌레가 먹었거나 썩은 밤은 거절입니다. 밤알을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20여 분 거꾸로 매달려 작업한 끝에 겨우 밤알 하나를 얻어갑니다. 밤알을 꺼내는 것보다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밤송이를 통째로 뜯어내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밤송이 뜯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시가 입에 박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밤알 빼먹기보다는 조금 수월한가 봅니다. 청설모도 밤가시를 다룰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슬며시 밤송이를 붙잡고 밤알을 빼냅니다. 나무를 넘나드는 점프와 질주. 고개에 가까운 청설모의 나무 타기는 열매를 따먹기 위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밤은 씨앗을 지키기 위해 가시와 껍질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나무의 각별한 배려 속에 키워진 밤 열매의 여정도 순탄치 않아 보이네요. 밤이 떨어지면 숲속 동물들이 바빠집니다. 밤송이를 주운 청설모. 하지만 떨어진 밤도 빼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설모가 뛰는 것은 저장 장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밤을 흙 속에 묻어넣고 발로 토닥거려줍니다. 다른 청설모가 못 찾도록 숨기고 겨우내 열매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밤을 훔쳐먹을 생각이죠. 예민한 후각으로 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떨어지면 이렇게 먹이를 숨기고 훔치는 풍경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다람쥐는 제 힘으로 나무에 매달린 밤송이를 따기엔 역부족입니다. 대부분 청설모의 덕을 보죠. 머리통만한 밤, 땅에 떨어진 밤은 다람쥐에게 횡재입니다. 밤 껍질을 까고 저장하는 것은 껍질 속에 숨어있는 애벌레들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다람쥐의 뺨 주머니에는 밤이 3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네요.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기 전 지방을 비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많이 저장해야 굶어 죽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숲이 아닌 인간의 길 위에서도 도토리 쟁탈전은 벌어집니다. 떼구르 구르는 도토리, 어디로 향해 갈까요? 도토리가 가는 길의 끝에서 야생과 인간은 다시 충돌합니다.
다람쥐와 청설모는 로드킬을 가장 많이 당하는 동물입니다. 도토리를 얻기 위한 마지막 여정은 길 위의 죽음입니다. 다람쥐가 찾는 것은 청설모가 숨겨놓은 도토리입니다. 첫 겨울을 맞는 새끼 다람쥐들의 생존율은 50% 이하입니다. 겨울을 온전히 넘기느냐 마느냐는 얼마나 도토리를 많이 저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를 청설모가 빼갑니다. 훔친 도토리를 다시 저장하는 청설모. 야생의 도토리 쟁탈전은 숲을 건강하게 하고 자연의 자원을 조화롭게 배분합니다. 다람쥐가 낙엽을 입에 한가득 채웠습니다. 추위와 싸우는 다람쥐의 전략은 먹이 저장, 털갈이, 그리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낙엽 더미는 다람쥐 굴에 따뜻한 이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겨울 준비가 끝나갑니다. 낙엽을 덮고 겨울잠에 빠져든 다람쥐. 다람쥐가 저장한 도토리는 내년 봄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울까요?